사장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7월 5일입니다. 그죠? 우리 김도영 리더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소개로 저를 조금 당황하게 만드셨어요. 네, 소녀 같으셨다. 절대 소녀의, 그죠? 소녀의 감성이 풍기는 사람은 아닌데, 그죠? 제 첫 이미지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분들 아니면 처음 만나는 분들께서 저의 첫 이미지를 항상 저는 고정관념이 박힐 정도로 들었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생머리였었어요. 우리 김도영 리더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아마 긴 생머리이지 않았을까. 그죠? 이렇게 웨이브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머리 컬러가 염색을 1도 안 한 그냥 블랙 머리였었어요. 좀 어두운 블랙 머리였었어요. 그냥 제 머리 컬러에 제 머리 그냥 그 자체 그냥 머리가 좀 긴 것뿐. 네, 항상 머리는 길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염색을 하게 되고, 그죠? 약간은 이제 염색을 하게 되고, 멋내기 염색인 거죠. 이제 갈색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죠? 이렇게 웨이브를 넣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이미지가 차갑다. 독하게 생겼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냉정하다. 그 다음에 깍쟁이 같이 생겼다. 막 이런 이미지를 되게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겪어보시고 나서 전혀 그렇지 않네요 라는 이제는 말씀들을 나중에 많이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사실적으로는 소비자분들께서 소개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미지 자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가 너무 좋으신 사장님들, 리더님들 계시죠? 와, 진짜 닮고 싶다. 나도 저런 이미지였으면 이런 이미지 가지고 계신 리더님들,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장님들이나 리더님들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 소개도 해주시고 막 붙어. 그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다 경계하고 좀 제 이미지를 너무 차갑게 보는 거죠. 깍쟁이처럼 보는 거죠. 자기밖에 모를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 이미지를 변신할까. 근데 생긴 거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염색을 해보고 웨이브를 넣게 되면서 조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그나마 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녀의 이미지보다는 차가운 이미지가 더 강했는데 우리 김도영 리더님께서 저를 과대 소개로 제가 또 몸둘 바를 모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우선 제 소개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사장들에게 오늘 뭐 저를 모르시는 사장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수요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선 오늘 우리 사장님들 7월 5일이에요. 7월 5일인데 벌써 7월 1일 그죠? 우리가 골든타임이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6월달 한 달이 지나고 7월 5일이 됐는데 7월 1일 날짜에 우리 사장님들이 7월달은 나는 내 목표를 설정하시고 어때요? 나는 7월달은 조금 더 특별한 달로 뜨겁지만 날씨는 뜨겁지만 그 열기만큼이나 나의 열정을 불태우는 시간을 보내야지 하고서는 스타트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벌써 7월 5일이나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마음은 어떠한 불꽃이 지금 가득 심어지셨는지 아니면 불꽃이 조금은 사라지고 계시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장님들 시작 전에 제가 우리 사장님들에게 미션을 하나 드릴 거예요. 어떤 미션이냐면 잠깐이에요. 아주 잠깐인데 우리 사장님들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할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잠시나마 잠깐 눈을 감고요. 그리고 한번 우리 사장님들 스스로에게 무엇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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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을 10번만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네, 우리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10번을 외치니까 우리 사장님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셨나요? 혹시 변하셨다면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10번을 외치니까 마음의 변화가 좀 일어나셨나요? 좀 다름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왜 우리 사장님들에게 시작 전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10번을 한번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라고 했는지 우리 사장님들은 아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번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왜 제가 감사합니다 마음을 우리 사장님들에게 담고 시작을 하는지를 아마 마지막에 아시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사장님들 우리는 다 똑같은 한 배에 그죠 탑승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배? 아메이호라는 배에 그죠? 아메이호라는 배에 우리는 탑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아메이호에 또한 우리는 파라곤 100플러스라는 그죠? 팀 속에 있는 배에 우리는 탑승을 한 거예요. 그죠? 모두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배가 침몰을 하면 그죠?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어때요? 배가 항해를 하다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게 되면 같이 그 항해의 목적지를 이루어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메이라는 이 배 안에서 얼마만큼 내 방향의 키를 그죠? 선장이 안내하는 대로 잘 따르고 이끌어 나가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장님들 그러면은 나는 왜 아메이호라는 아메이 배 안에 탑승을 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아메이를 선택하게 되었지? 나는 왜 아메이를 하게 되었지? 나는 왜 지금 아메이를 하고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그저께였었어요. 금요일이었겠죠. 금요일날 저희 딸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간식을 좀 건강식품을 챙겨주고자 오전에 잠깐 문을 열고 아이의 방에를 들어가게 됐었어요. 한 점심 무렵 좀 지났을 텐데 그런 시간이었겠네요. 방에를 들어갔더니 우리 아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를 켜고 그죠? 노트북 모니터를 켜고 수업을 하는데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너무 젊어요. 20대 중반 이제 막 그죠?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인데 학교에 배정을 받아서 오신 선생님들이신지 너무너무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외모로는 한 20대 초반 정도밖에 보이시지 않으신 선생님이셨어요. 너무 예뻤어요. 여성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어리셨던 선생님이셨는데 아이들을 앉혀놓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 다음날 유비야 그때 그 선생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고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과목이었어? 라는 질문을 했더니 도덕이었대요. 도덕 시간이었대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됐었어요. 근데 방문을 열고서 제가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잠시만요. 제가 음소거를 조금 할게요. 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얘들아 너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니? 너희는 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너희는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희는 부모님이 그냥 낳아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니? 아니면 진짜 살아가야 할 의미가 있어서 살아가니?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 그 질문을 받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질문을 선생님이 우리한테 해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셨다고 한다면 진짜 좋으신 선생님을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창시절 때 그런 질문을 선생님들이 수업하기만 빠듯하게 바빴지 그러한 질문을 내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선생님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표정이 제가 화면에 모니터에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딸의 표정도 제가 보게 됐죠. 읽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표정이었어요. 아,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
아, 그냥 빨리 도덕 시간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네. 무슨 인생 타령이야. 약간 이런 표정으로 아이들이 수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그 다음날 그랬어요. 도덕 선생님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루비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어?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루비 생각은 어땠어? 그랬더니 갑자기 왜 선생님이 왜 뜬금없이 저런 얘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장님들은 자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인생에 대한 너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스스로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질문을 얼마만큼 많이 해보시나요?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해보시면서 살고 계시나요? 저 또한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에서 나에게 주었던 가장 큰 기회와 선물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 이게 저는 정말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아메이 후에 타 있을까? 나는 왜 아메이를 하고 있지? 나는 왜 아메이를 해야만 하는 걸까? 나는 왜 이것밖에 이거 아니면 안 될까? 이러한 생각을 사장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아메이를 만났을 때는 이런 생각들을 아메이를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돈이 목적이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왜? 조금 더 돈을 벌면은 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돈을 버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그렇게 해도 계속 돈의 소굴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는 게 인생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아메이 창립자 두 분,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앤델은요, 아메이를 처음에 어떠한 목적으로 이 사업의 기회를 우리에게 전달했는지 우리 사장님들은 알고 계시나요? 부자 되게 만들어주신다고 했나요? 어마어마한 성공, 어마어마한 미래를 보장을 해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었었어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제공해 드리겠다라는 게 아메이 두 분의 창립자의 마인드였던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삶. 그죠? 조금 더 나은 삶.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구나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는데 그거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 보세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하는 일이 내가 평생 해야 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매일 매 순간을 돈 때문에 싸워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궁핍한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면 진짜 그건 불행하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 이 책 다 읽어보셨죠? 그쵸? 이 책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요. 근데 여기에 되게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사실은 어마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아메이를 하고 있고 아메이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이게 조금은 무뎌져 있기 때문에 어마무시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안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우리가 아메이를 선택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마르지 않는 자산 소득을 통해서 부자의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평생 동안 주어지는 경제적인 여유와 자유라고 써 있어요. 그죠? 평생 동안 주어지는 경제적인 여유와 자유래요. 두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만큼 바쁠 수도 한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평생 동안 주어지는 시간적인 여유와 자유래요. 내가 총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아메이가 아니었다면 연결될 수 없는 다양한 친구들과 평생의 인연이 맺어지는 평생 동안 함께할 소중한 인연들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아메이에서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무뎌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앞부분에 이 세 타이틀의 앞부분에 뭐가 써 있냐면 평생 동안이라는 타이틀이 써 있어요. 평생 동안. 우리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대요. 평생 동안 시간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대요.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 수 있대요.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로망이고 꿈 아닐까요? 그쵸? 로망이고 꿈이에요. 희망도 아니에요. 왜 희망이 아닌 줄 아세요? 이러한 게 없기 때문에 희망조차 꿈꿀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 나는 이러한 삶의 기회를 제공받으셨나요? 제공받으셨나요? 받으셨죠?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이러한 삶이 펼쳐질 수 있는 로망이 아니라 희망적인 기회를 제공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아멘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루어내지도 못하는 이 엄청난 미래에 대한 내 거,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평생 함께할 소중한 친구들을 우리는 손에 딱 거머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힘들다고 해요. 그죠? 아주 조금 힘들어도 힘들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한다고요. 어렵다고 말을 해요. 포기하고 싶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아니면 생각을 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원하는 삶이 이런 삶이었는데 그거를 나에게 손에다가 딱 쥐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감사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쵸? 내가 조금 힘들다고 이거를 내려놔야 되지? 내가 포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 이거죠. 참 이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를, 로망 같은 이러한 삶을 원하는데도 이러한 기회조차가 안 와서 잡을 수도, 그죠? 준비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온 이 기회를 왜 내려놓으려고 하냐 이거죠. 내 마음속에서라도. 내가 지금 아메이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힘들어, 지쳐, 안 하고 싶어, 어려워, 포기하고 싶어 라는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마저도 나는 지금 어쩌면 내려놓고 있는 입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마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어떻게 돼요? 인생은 펼쳐진다. 그렇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내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냐 이거죠. 갑자기 아침부터 10시부터 우리 사장님들한테 막 호통을 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메시지는 제 자신에게도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지만 내가 진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내가 이루어내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저 또한 그랬던 사람이었었어요. 처음부터 의지가 강했던 사람, 처음부터 해낼 수 있는 뭔가 뚝심이 있는 사람,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 실패의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한 번 잡으면 끝까지 안 놓는 미친 개?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저도 정말 나약하고 지극히 평범했고 성공이라는 타이틀은 내 옷에 안 맞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성공이라는 다이아몬드를 제가 목적지를 두고 아메이를 선택했던 게 아니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만난 건 돈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10만 원 때문에 시작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 고작 10만 원 때문에요. 남들이 이야기하면 에이 고작 10만 원, 100만 원도 아니라 10만 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10만 원 때문에 저는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삶이 어려웠기도 했지만 저는 제가 100만 원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자존감이나 뭐예요? 제가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항상 부족하다 생각했고 항상 나약하고 항상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저라는 사람은 왜 바뀌었을까요, 사장님들? 제가 원래 생각지도 못했던 다이아몬드를 제가 꿈꾸고 도전하고 이루어냈던 사람이 될까요? 그 이유는요, 생각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메이를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야. 타협하는 거죠. 내 스스로 내 자신하고. 내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안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나하고 비교를 하면서 나에 대해서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이가 뭐 다 컸잖아. 애들이 다 컸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겠지? 저 사람은 신랑이 반대 안 하잖아. 그러니까 환경이 좋겠지.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정미, 넌 언제까지 그러한 실패의 생각을 붙들어 매고 살아갈 거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넌 언제까지 실패자가 말하는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여잡고 내려놓지 않고 살아갈 거니?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제 자신이 비굴하더라고요.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네. 나 계속 그렇게 살고 있었네.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라는 사람은 항상 낮은 존재감으로 부족한 존재감으로 제가 계속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그 순간 제가 정말 많은 책들을 읽게 돼요. 근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인생, 당신의 삶에서 한번 진지 있게 생각해 보라고. 그때 제가 비로소 내가 아메이를 했던 이유, 내가 아메이를 왜 해야만 하는 이유, 내가 안 하면,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그 이유들을 제가 찾기 시작해요. 우리 사장님들 그냥 막 뛴다고, 그냥 우리가 멍부, 똑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정말 멍청한데 부지런히만 뛴다고 해서 우리 사장님들 뭔가의 결과가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부지런하게만 열심히 발로 뛰어요. 그렇다고 우리 사장님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동은 양과 질로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양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질을 추가로 해야지만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공하는 데 있어서 마인드적인 것도 양과 질이 있는 거 아세요, 사장님들? 내 마인드, 멘탈적인 것도 양과 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 저희 팀에서 요즘에 정말 많이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이에요. 그죠? 멘탈의 연금술.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사장님들 정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거예요. 내 멘탈을 부여잡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행동을 해도 결과가 극대화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왜 성공자들이 아메이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성공자들이 왜 간절하게 꿈꾸시라고 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그게 질이에요, 사장님들. 그게 질이라고요. 멘탈의 양과 질도 똑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끊임없이 아무리 부정적, 긍정적 생각을 해도 내 간절함이 없으면 플러스 질을 높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동에서만 양과 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멘탈에서도 양과 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플러스가 돼야 우리가 똑부처럼 진짜 제대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승호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억을 모아서 시드머니 1억을 모아서 그걸 10억을 불릴 거야. 그런데 1억을 모으는 데 있어서 진짜 힘든 게 100만 원을 모으려니까 꽤 오래 걸려. 1000만 원을 모으려니까 진짜 오래 걸려. 1000만 원을 10번을 쌓아야지만 1억이 돼. 1000만 원을 모으는데 1년이 걸렸어. 그러면 1억을 모으는데 10년이 걸린다는 얘기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내가 진짜 간절히 돈의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는 이 순간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10억이 되는 데는 급속도로 빠르게 전개가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똑같아요. 아메이 사업도요. 사장님들이 지금 힐하우스를 가는 거, SP를 가는 거, 뭐예요? 플래티늄을 가는 거,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가는 거, 사파이어를 가는 거, 에메랄드를 가는 거, 내가 지금 힐하우스를 가는 도전만큼이나 SP를 가는 도전만큼이나 미친 듯이 해야지만 에메랄드를 갈 수 있을 것 같죠? 또 그만큼을 해야지만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으실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남들이 생각하는 로망 같은 꿈을 나는 이미 내 손아귀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진짜 평생 동안 어떻게 평생 동안 경제적인 자유, 평생 동안 시간적인 자유,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처음부터 쉽겠어요? 평생이라는 타이틀이 빼고도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여유, 평생, 그러니까 친구들 이렇게만 해도 살아가는 게 힘든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힘든데 어떻게 평생 동안 그것도 대대손손 우리 아이들까지 평생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 이 일이 어떻게 처음부터 쉽겠냐고요, 사장님들. 쉬울 수 없어요. 그거를 밑바탕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완전히 극대화로 탈바꿈을 할 거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라고 이미 바닥에 그건 깔고 가셔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아프다고, 조금 상처받는다고 스폰서님 저 안 하고 싶어요. 스폰서님 저 하기 싫어요. 스폰서님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힘들어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우리 사장님들 인생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최소한 우리 파라곤 100플러스 파트너 사장님들은 전혀 그러시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공자들이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시는 줄 아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당신이 선택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선택한 일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 인생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그거는 우리 사장님들 그냥 깔고 가세요. 아, 내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이 정도의 대가지불, 당연히 이 정도의 어려움은 감수해야지 라는 것을 먼저 밑바탕에 깔고 가시지 않으면 사장님들은 멘탈적으로 어려우실 거예요. 나만 그런다고 생각하고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고 나만 아프고 나만 상처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제가 우리가 왜 힐하우스를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였었어요. 그쵸? 그런데 갑자기 힐하우스 얘기를 꺼내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 아메이를 선택한 이야기. 그쵸?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초적으로는요. 그게 없으면 내가 힐하우스를 가야 할 의미도 없어요. 왜? 내가 이 사업에서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이유가 없으면 힐하우스는 결과잖아요. 1차적인 결과예요. 한국 아메이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파라곤 100플러스만의 1차적인 결과의 목표라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아메이 부여잡고 있으니까 언젠간 되겠지. 안 돼요, 사장님들. 그러면 1차적인 이 목표, 1차적인 내가 결과 중심적으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힐하우스를 왜 결정해야 되는지, 내가 거기를 가야지만 지중해 크루즈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힐하우스를 결정하지 않는데 지중해 크루즈라고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 손에 잡힐 것 같으세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한번 물어볼게요. 3년 2개월 남아있는, 정확하게 3년 2개월이 남아있는 지중해 크루즈에 나는 안 가실 사장님 계세요? 난 거기 목적이 없어. 난 목표가 없어. 난 안 갈 거야. 안 계시죠? 그쵸? 다 가고 싶죠? 가고 싶은 거랑 100% 나는 거기를 내 걸로 만들 거랑은 달라요. 가고 싶은 거는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에 반드시 난 탑승해 있을 거야는 내 거라고요. 내 거. 이루는 거라고요. 우리 사장님들 그런 노래 가사 알잖아요. 희망사항. 저 되게 오래적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 노래를 알아요. 변진섭 노래 희망사항. 그죠?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그 노래 아시죠? 그거 잘 한번 사장님들 한번 오늘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거기에 그런 여자가 꿈이 아니라 그런 여자였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에요. 그죠? 그런데 인순이의 거위의 꿈은요? 난 꿈이 있어요. 그 노래랑 희망사항이랑 완전히 달라요. 꿈과 희망사항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지중해 크루즈를 희망사항으로 품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간절한 꿈으로 품고 있는지. 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품는 게 달라요, 사장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힐하우스를 목표하지 않으시는데 지중해 크루즈를 꿈꾸신다. 어떤 느낌일까? 그런데 예외적인 부분도 있어요. 올해 힐하우스를 가시지 못하더라도 지중해 크루즈에 탑승해 계시는 사장님들도 계세요. 그런 사장님들은 내년에 힐하우스를 꿈꾸기 때문이에요. 내년에 힐하우스가 희망사항이 아니라 내년에 힐하우스를 꿈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올해 힐하우스가 손에 딱 잡힐 것 같은데도 이걸 도전하지 않아.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장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장님들의 목표에 대해서. 사장님들의 목표라는 게 뭘까요? 목표라는 게 뭘까요? 어설프게 내가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내가 어설프게 잡으려고 하는데 힘들지는 않게 어렵지는 않게 잡으려고 하는데 이거 잘 안 잡히네. 이건 아닌가 보네 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게 목표인가요? 목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 끝까지 될 때까지 해낼 때까지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사장님들.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이 잡히면 말고 안 되면 말고 그럭저럭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게 내 인생인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 아주 사소로운 1차적인 목표도 내가 그렇게 대하는데 내 태도가, 내 자세가 그러지 않나요, 사장님들? 사장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들 인생에서 되게 길지 않게 걸리는 시간이에요. 아메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몇 년 안에 성공할 수 있대요. 몇 년만 초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대요, 사장님들. 2년에서 길게는 5년이란 얘기를 해요. 2년에서 길게는 5년이래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2년에서 약 3년 정도만 초집중하면은요, 다이아몬드는 누구나 다 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2년, 3년 지났는데요. 5년, 8년, 10년 지났는데요. 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몰입과 초집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몰입과 초집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얼마만큼 지금 인생에 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몰입과 초집중을 하고 있는지. 나는 100% 우선순위가 아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랬었어요. 아메이를 만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씩 사부작 해가지고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희망사항을 품고 있다 보니까 별거 아닌 공과금을 납부하는 날에 은행을 가 있어요, 제가. 별거 아닌 우리 아이 유치원에 상담이 있는데 제가 유치원에 가 있어요. 미팅에 안 가고. 그리고서 제 인생을 달라지게 하기를 원했었어요, 제가. 근데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항상 그 자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탓을 했죠. 뭐야, 그 정도 시간이 되면은 된다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진짜 내려놔야 될 건 100% 내려놓고 이 안에 초몰입, 초집중해서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면 어때요? 나중에 다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안 올까 봐 두려워서 우리는 지금 결정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사장님들 지중해 크루즈를 정말 가고 싶다면 결과를 내가 만드셔서 내가 반드시 그걸 이뤄내실 거라면 힐하우스 먼저 결정하세요. 지중해를 외쳐도 되는데 사장님들 힐하우스를 먼저 외치셔야 지중해 가 있으실 거예요. 파라곤 100플러스에서 왜 우리가 힐하우스에 대한 왜 돈을 투자하면서 왜 우리가 힐하우스를 결정한 줄 아세요?
안 해도 되는 이 힐하우스를 왜 했는 줄 아세요, 사장님들? 사장님들이 스스로가 내가 도전을 해보고 뭔가의 결과를 만들어내서 내 목표를 이루어냈을 때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내 스스로에게 정말 큰 자부심, 자존감, 이거를 1차적으로 만드시라고 했던 목표예요. 사장님들이 그거를 만들어내면 지중해는요, 어쩌면 우리 사장님들 쉬울 수도 있어요. 왜? 마음 먹기 따라 다르기 때문에. 힐하우스를 해내면 당연히 SP도, GP도, 플래티늄도, 파운더스 플래티늄도 할 수 있는 게 내 자신이 될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이 먼저 그 부분을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에게 예전에 저번 달, 저저번 달에 제가 오전에 모닝 루틴에서 보여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못 보신 사장님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우리 사장님들에게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냥 보시는 영상이 아니에요. 조금 깁니다. 긴데요. 그냥 보는 영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번 이 영상을 진지하게 보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아메이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해낸 것과 공통점을 한번 찾아서 다이어리에다가 기록을 하시면서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할 거예요. 꼭 한번 그렇게 다이어리를 기록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잠시만요. 와, 큰일 났네요. 카톡이 빠져나가서 잠시만요, 사장님들. 잠시만요. 그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척박한 환경을 어떻게든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었을 뿐이에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20살에 얼굴만 보고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너무 가난했어요. 물론 가난하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동전 100원 잃어버려서 집에 못 들어간 적도 있고요. 집에 병뚜껑 그죠? 1.5리터 그 사이다 물병 병뚜껑 없어졌다고 부부싸움 하시는 거 보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쉬지를 못했어요. 엄마를 웃게 해줘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그거를 꼭 해내야 된다는 생각. 사람들이 저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같이 생활하면서 굉장히 비참했었거든요. 그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쓰는 씀씀이를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가회를 4개씩 했었어요. 계속 가회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부자인 거예요. 경영대 애들이 진짜 내노라하는 그 그룹집 애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그 박탈감 느끼면서 나는 사실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나처럼 없는 사람이 뭔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시험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뛰어들었어요. 아이고, 쓰레기 같은 거 버리러 가도 꼭 따라 나오고 자기 버리고 갈까봐. 근데 일단 가회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야자 끝날 때까지 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못 앉습니다. 보시면 의자가 없어요. 앉으면 안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어 하시는 분들은 계산을 틀리면 자기 월급에서 까여요. 제가 그게 너무 슬펐기 때문에 저는 가회를 4개, 3개 해서 하나 하게 한 30만 원 엄마한테 꾸준히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가 대학 가부터는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을 하겠다고 말을 하려면 엄마가 다시 방판을 뛰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회하면 그래도 서울대라고 1시간에 3, 4만 원 주는데 엄마는 그걸 보려면 8시간을 서서 일해. 도저히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회를 4개 하면서 사실을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1차를 붙었으면 제가 아니죠, 여러분. 전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더 포기할 곳이 없어서 죽을 만큼 노력했던 사람일 뿐이지 잘났거나 뭔가 머리가 좋거나 그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척박한 환경을 어떻게든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가외를 포기하지 않고 첫 번째 본 1차를 떨어지는데 그 옆에서 붙어나가는 부잣집 사실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슬펐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슬픈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인 게 좋고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 게 좋고 그랬는데 돈 때문에 밀리면서 슬펐고 그때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나 1년만 밀어주라고. 1년만 밀어주면 붙겠다고. 부모님도 더 밀어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집에서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받는 돈은 총 30만 원. 총. 방값 다 합쳐서. 옷값, 생활비 다 합쳐서. 식사비 다 합쳐서. 학원은 알바하면서밖에 못 다녔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하면 도대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그 공간 안에서 마지막까지 했어요. 그게 왜 좋냐면요. 화장실을 가도 애들이 어떤 선생님을 평가하고 책을 얘기하고 시험 경향을 얘기하죠. 들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쟤를 따라가면 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침에 오면은 친구 없었어요. 여러분 저 친구 다 버렸어요. 친구 다 버렸고 핸드폰도 버렸고 핸드폰도 없앴었어요. 컴퓨터 당연히 없고 혼자 지냈어요. 혼자 밥 먹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뭐죠? 혼자 이렇게 머뭇머뭇하면서 이렇게 엿듣고 다니면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열기가 저한테 전달이 돼서 외롭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친구랑 같이 있으면 안 외로울 것 같죠? 이거는 합격할 때까지 해결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랑 같이 시험장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되는 거를 절대로 두려워하시거나 절대로 쪽팔려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열심히 하고 혼자 씩씩하게 하는 사람들을 멋있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제가 서울대 법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저는 경영대인데 거기 법대 도서관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 한 반이 있는데 걔네가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어떤 여자애가 와서 앉아 있어. 근데 걔가 누군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정말 무서워. 사람들이 처음엔 놀래서 저를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경이롭게 쳐다봤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자꾸 육안으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은 슬럼프를 탈 거예요. 슬럼프를 타고 돌아갔을 때 그 기운 안에 다시 빠져들거든요. 그리고 나만 겪는 슬럼프가 아니라는 게 보여요. 그렇게 열심히 쟤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애도 한 5일 동안 얼굴이 안 나타나다가 노랗게 돼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 저번에 겪은 내 슬럼프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구나. 쟤도 겪는데 그럼 나도 겪겠다. 그 기준이 자기한테 세워지거든요. 제가 공부를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했거든요. 아침에 6시 45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7시 셔틀을 타요. 제가 몇 분마다 준비를 한 거죠? 15분. 무슨 얘기죠? 다 하고 잔 거예요. 다 씻고 다 옷 입고 양말까지 신고 가방 줄 잡고 잔 거예요. 바로 튀어나가려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밥 먹고 책상에 앉는 데까지 2시간 걸려버리면 그날 날아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서웠어요. 그날 하루가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일어나서 내가 저 책상까지 도서관 가서 앉아야 되는지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 동선을 굉장히 짧게 만들었어요.
7시 15분 거의 이제 책피가 앉으면 15분이니까 그때부터 11시 15분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Grammarly helps make your writing clear and concise, no matter where you are. Compose a cover letter that 물티슈 가지고 앉았고 먹을 바나나랑 우유 가지고 다 싸놓고 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일어났다 앉으면 흐름이 깨져요. 그 다음에 저는 혼자서 11시 15분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15분에 가서 딱 10분 만에 밥을 먹고 11시 35분에 다시 앉아요.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그럼 한 10분 하면은 졸려요. 그리고 애들이 한 12시쯤 들어오는데 저는 그때까지 자요. 그럼 저 12시부터 공부합니다. 그럼 애들 12시 반에 와요. 12시 반에 들어오더니 애들은 1시 반, 2시까지 자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는지 아시겠어요? 시간이 엄청나게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물론 그 혼자 먹는 동안에도 이어폰, 강의 테이프 꽂고서 먹었어요. 제가 학원을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녔다 그랬잖아요. 학원 가는 시간 되면은 중간에 일어나서 갔다 와주고 돌아와서 바로 11시까지 공부하고 그때도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맨날 365일 했다는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크게 슬럼프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방에서 아침에 나오는 걸 실패한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이틀 가요. 이틀 동안 못 나와요. 이틀 동안 울면서 있어요. 일단 놓치기 시작한 게 너무 아깝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합격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가 어차피 나는 도망을 못 간다는 걸 깨닫고 울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부 장소가 중요한 거라고. 항상 익숙한, 항상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앉아서 사실 책상에서 엎드려서 2시간 정도 더 울었어요. 속상해서. 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못했구나. 2시간 있다가 딱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럼프 오면 몸이 바닥난 거예요. 슬럼프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 다음은 무조건 올라가요. 내가 너무 다운될 때 그 다음은 올라가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다운되는 건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면 괜찮아요. 물론 그 순간 너무 괴롭겠지만 여러분 그거 누구나 그래요. 제가 왜 느꼈냐면 그렇게 제가 이제 슬럼프를 겪고 이제 공부가 높이 하늘을 치고 있을 때 거기 열심히 하고 있던 애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걔네가 3일 있다 와요. 보면 알아요. 아, 쟤 슬럼프였구나. 근데 저는 알아요. 걔 합격할 거. 걔도 알아요. 저 합격할 거. 같이 다 합격했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 Guys, why bother? I found tailor-made glasses. Reason gets my exact 1년 뒤에 여기서 합격하는 사람 나옵니다. 진짜로 나와요. 믿으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진짜 안 돼요. 같이 공부 시작했을 때 믿음 없이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주변 사람들 같이 시작했던 애들 붙는 거 보고 그제야 불 붙는 사람들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지치는지 알아요. 그러면 이건 단거리 싸움이에요. 여러분 100m 단거리로 빨리 뛰고 나가면 돼요. 진짜 공부 내용을 완벽하게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1년간 미친 듯이 뛰면 점수가 확 올라서 끝나요. 근데 그걸 혼자 마라톤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년 전부터 마라톤 뛰어도 1년 동안 단거리 딱 뛴 애보다 못 뛰어요. 시간이 길어진다고 유리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뒤따라 들어가면 힘이 너무 빠져요. 내가 처음 하는 그 1년 동안은 몰라요. 왜냐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합격한 건 못 봤잖아요. 어쨌든 선배는 봤지만 그죠? 나랑 같이 시작한 사람 중에 못 봤잖아요. 그때 믿음을 갖고 그냥 밀어붙여야 돼요. 저도 그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1년 이 중에 합격한 사람이 나올지 말지 모른다는, 일단 그거 자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도 될 수 있다는 기준조차도 안 세워지는데, 가장 열심히 하는 그룹 중에 있으면 여기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10% 안에 들면 되는구나, 여기서만 밀리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혼자 열심히 10년 전부터 공부해온 사람들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딱 1년 100m 완주 딱 그거라니까요.
옛날부터 공부해온 사람도 딱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그걸로 결정이 나는 거지 과거에 공부했던 게 점수로 현출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시 여러분 세븐일레븐을 지켜주는 게 좋아요. 야간에 공부하면 물론 효율적인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저는 세븐일레븐 했는데 11시에 집에 오죠. 그럼 여러분 보통 뭐 해요? 11시에 집에 가면 씻고 인터넷 친구랑 전화 그죠? 저는 습관을 어떻게 들였냐면 씻고 바로 보던 책 펴요. 그리고 봐요. 저 알아요. 지금 느낌으로. 남들은 놀고 있는 거.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학생도 지금은 쉬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잠이 올 때까지 봐요. 그때 엄청나게 봅니다. 제가 마지막 잠드는 순간까지 책을 보려고 스탠드만 켜놓고 잤어요. 이렇게 누르면서 잠들라고. 단 1분도 누워서 딴 생각하다 잠드는 게 아까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모든 시간을 활용하면 여러분 1년 안에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습관이 되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갖고 놀 때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되게 행복해요? 그건 또 아니죠. 그냥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냥 하는 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력이 쌓이는 강의를 항상 꽂고 계시고 책을 항상 펴놓고 계시고 시간을 버리는 시간 없이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돈이 없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단 하루도 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더 주시면 하고 싶다 그게 아니라 처음 생각은 1년밖에 못 한다는 걸 알았고 두 번째 생각은 너무 비참해서 단 하루도 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정말 한 번 더 보는 건 진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즐거우면 안 돼요. 지겨워야 돼요. 여기가 너무 싫어야 돼요. 노량진이란 곳이 너무 싫어서 빨리 지나가게 하셔야 돼요. 인생에서. 여기는 여러분 빨리 끝나면 빨리 나가는 곳이에요. 정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1학년, 2학년, 3학년 졸업 아니에요. 빨리 제대로 한 사람은 1년 안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못하면 계속 있고.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게 언제쯤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기간을 딱 잡으시고 이때까지만 한 달을 일단 세우세요. 그리고 단 하루도 더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정말 단 하루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하세요. 후회 없게. 제가 친구들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친구들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남자 문제가 많아 얘네가. 항상 들고 와 저한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나중에는.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누구랑 사귀다 잘 안 돼서 너무 슬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착한 캐릭터 때문에 열심히 들어주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 생각이 든 거예요. 분명히 얘는 나한테 뺏는 시간이 1시간인데 나는 걔가 가도 2-3시간 동안 집중이 잘 안 돼. 그리고 이건 분명히 나한테 마지막에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 내 흐름이 깨져. 그리고 내가 100% 다 하지 못했다는 걸 내가 너무 잘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친구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정말 근소한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 점수차 나면서 떨어지면 자기가 시험 봤다는 인식조차 없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제가 왜 올인하라고 하냐면 아주 근소한 차에서 붙고 떨어지는 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의 양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공부에 있어서는. 근데 저는 만약에 떨어지면 1년 동안 우리 엄마가 이마트에서 서서 일하는 걸 내가 봐야 되는데 내가 얘를 그만큼 사랑하나 정말 냉정하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연락 끊고 핸드폰 없애고 그냥 숨었어요. 그럼 뭐 사실 전교한 거죠. 후회 안 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거에 후회 없어요. 주변 사람들 다 떠나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몫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대로 안 해서 가족들 배고프고
계속 나 뒷바라지하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처지고 감정적이 되고 센티멘탈할 때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뒷바라지 받는 게 맞는지. 부모님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모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여러분이 이거를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길게 안 할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 마음을 시험 전날에 갖다 두세요. 내 마음은 항상 그곳에.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어때야 돼요? 완전 긴장 속에 지나가야 돼요. 정말 터져버릴 것 같은 긴장 속에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얼음 밟고 지나가듯이, 외줄 타듯이, 떨어지면 슬럼프 탈까봐 무서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심지어 저는 말도 줄였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을 하면 자꾸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합격하는 날 제 옆방에 있는 여학생의 울부짖는 소리 들었어요. 지금도 잘 잊혀지지 않아요. 정말 서럽게 동물처럼 울었어요. 저는 그걸 1년 전부터 생각했어요. 나 여기서 떨어지면 나 그날 그렇게 울 텐데, 그렇게 울 때 뭐가 나한테 위로가 될까? 어차피 여러분 승패는 나옵니다. 그때 웃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울면서 지내세요. 첫 걸음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눈 질끈 감고 가면 어느 순간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 뒷바라지 해주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낮은 곳을 밑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치고 나오실 때 더 가장 높이 뛸 수 있고요. 정말 놀라운 건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잘 돌아갔고 내가 돌아올 걸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너무나 내 합격을 기뻐해 주고 내가 열심히 한 걸로 인해서 나도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진다는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잠시만요. 영상이 안 꺼졌나 봐요. 중지를 눌렀는데도 가끔 이렇게 영상이 다시 또 재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 긴 영상을 제가 우리 사장님들에게 시간 때우려고 보여드렸을까요? 제가 강의하기 싫어서 시간 때우려고 우리 사장님들에게 보여드렸을까요? 정말 긴 영상이었거든요. 우리 사장님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의 제목을 보셨나요, 우리 사장님들? 영상의 제목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포기할 것이 없어서 죽을 만큼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였었어요. 더 이상 포기할 게 없어서 죽을 만큼 노력했던 사람이래요. 나는 평범했던 사람이었다고.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냥 죽을 만큼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사장님들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는 지금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됐는데 사시에 합격하기 위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시에 합격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할까요? 그때부터가 출발선상 아닐까요? 사시에 합격을 하는 그 순간부터가 출발선상 아닌가요? 인생의 또 다른 내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그쵸? 이걸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장님들 정말 많이 아메이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떠신가요? 공통점 많이 찾아내셨나요? 공통적인 부분을 정말 많이 찾아내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정말 많이 봤었어요. 많이 봤는데 정말 볼 때마다 눈물이 났었어요. 지금도 약간 울컥했었고요. 이 친구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가난이 싫어서 본인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시 패스하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쵸?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나는 경영대생인데, 그죠? 어때요? 법대를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놀랍게 쳐다보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나를 경이롭게 쳐다보더라라는 거예요. 사장님들 생각해보세요. 누가 내가 아메이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사장님은 진짜 성공할 수 있겠네요. 사장님은 반드시 성공해내실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만큼 내가 놀라울 정도로 경이롭게 내가 이 사업에 임해 보셨나요? 우리 사장님들? 저는 정말 그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에메랄드 때. 트리플 다이아몬드 리더님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저도 모르는 리더님이시고 저는 알지만 잘 몰랐던, 전혀 몰랐던, 접하지도 않았던 리더님이셨는데 분당에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폰서님이 누구시냐고. 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랐어요. 왜? 저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였지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저 또한 그때 당시 터널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사장님 정말 성공해내겠네요. 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습관에 배어 있어서 그게 내가 죽을 만큼 하는 건지도 모르고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우선순위에 그만큼 이 사업에 내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이 사업에 얼마만큼 경이롭게 남들이 바라봤을 때 놀라울 만큼 내가 하고 있는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이롭게 한다는 거는 그거죠. 정말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저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슬럼프는 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만 있을 것 같은 이 슬럼프가 하고 나니까 남들도 똑같은 슬럼프들이 오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사장님들 그런 생각 안 드신가요? 나만 힘들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어렵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사장님들 내가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친구만큼 나는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죽을 만큼 우리가 달라들고 한다면 나는 크라운 앰비션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사업에서. 슬럼프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다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닥을 치고 나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슬럼프를 치고 나니까 바닥을 치고 내가 다시 나오니까 올라가는 길이 남아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맞았어요. 저 또한 이 경험을 해보면서 그걸 너무 많이 느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간을 다르게 써야 한다. 그죠? 시간을 다르게 써야 한다. 저는 이게 정말 진정한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과 똑같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다른 삶을 원해. 그게 어떻게 시간을 다르게 쓰고 내 인생을 다르게 변화하게 했다는 그 자세인가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들이 그거 할 때 나는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한 시간을 써야 되죠.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소가 중요하다. 우리 사장님들 이 미팅 왜 중요한지 사장님들 아세요? 많은 사장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미팅? 맨날 똑같은 얘기 듣는 것 같고. 그죠? 굳이 가도 내가 크게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들 아메이 사업에서 내공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공이 엄청나게 쌓이면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단기간 안에 성공하는 리더님들도 계세요. 저 또한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였고요. 덱스터 예거가 그 유일한 케이스 중에 한 분이셨죠. 7년 동안 플래티늄에서 7년 만에 플래티늄을 성취를 해요. 7년 만에. 그래서 본인은 이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판단을 내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본 거죠. 7년 동안 내가 이걸 해보면서 내가 이대로 그냥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할 것인가? 결정할 때 2년 만에 내가 그러면 더블 다이아몬드를 가자라고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진짜 더블 다이아몬드를 성취한 게 덱스터 예거예요. 7년 동안 쌓은 내공에 미팅 한번 빠지지 않고 고개로 한번 놓치지 않고 성공의 8단계를 완전하게 원칙 그대로를 입각하시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7년 만에 내공이 쌓여서 2년 만에 더블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신 그 결과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빠지고 내일 빠지고 다음 달 빠지고 다음 주 빠지고 한다고 해서 내공이 쌓일까요, 사장님들? 내가 시간에, 내가 장소에 제대로 있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사장님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 친구의 이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이렇게 아메이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었어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믿어야 한다. 우리 사장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으셔야 합니다. 믿지 않고는 절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못 믿고 내가 내 인생을 바꿀 것을 못 믿고 내가 내 성공을 못 믿는데 어떻게 누군가가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믿어주겠냐고요. 나도 나의 사랑이 없는데 자기 애가 없는데 타인은 나를 사랑해 줄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단거리 싸움이다. 1년 미친 듯이 뛰면 결과가 나온다. 아메에서 롱런하는 비즈니스는 맞지만 롱런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장님들. 1년만 미쳐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세요. 사장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파운더스 플래튜님 이상 리더님들 보시면 1년 제대로 미쳐서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들이세요. 5년, 10년 했다고 5년, 10년 미친 듯이 계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 미친 거예요. 1년. 시간이 길어진다고 유리하지 않습니다. 사장님들. 시간이 길어지면 더 나약해집니다. 내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요. 넌 또 여전히 똑같아. 라고 내 자신을 치부하게 된다고요. 1년 제대로 한번 인생 걸어볼 만한 사업 아닌가요? 이 친구 1년 걸어서 40패스 한다고 인생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변호사 안에서도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거기서도 상위권에 들어야 성공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1년 안에서 제대로 하면 사장님들 최소한 파운더스 플래티늄 에메랄드 가면 인생 바뀌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 이 그룹에서 10% 안에 들어가려고 의지를 불태웠다. 사장님들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나는 파라곤 100 플러스 안에 나는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갈 것인가? 나는 한국 아메이에 나는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갈 것인가? 한번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요번에 저희 팀이 엄청난 신규 ABO를 가입을 했어요. 거의 140명 정도가 신규 ABO 가입이 됐어요. 저희 팀이. 그래서 80, 거의 9% 정도를 저희가 기록을 했어요. 이번 달에, 6월 달에. 140명 정도에서 나는 그러면 신규를 몇 명을 가입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게 통계 아닌가요? 내가 우리 팀에서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갈 것인지, 내가 한국 아메이에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 볼 건지,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목표가 있어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사장님들? 목표 없이 뛰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사장님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습관이, 처음에는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이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가 될 때까지는 내가 한번 습관을 들여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하다 말다 그러면 어떻게 습관이 됩니까? 자동 반사적이게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사장님들. 이거 정말 무서운 게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내가 미팅에 빠지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요. 왜? 내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내 자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구간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죠? 우리 사장님들 언제까지 우리는 이 구간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을 버티고만 있을 건가요? 버티는 게 때로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 구간을 탈피해내는 것조차도 정말 중요할 수 있다는 거.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 안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은 나온다. 사장님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 팀에서 나랑 똑같이 아니면 나보다 늦게 했는데 누군가는 성공해. 근데 난 성공하지 못해. 그럼 얼마나 내 자신이 말하진 않아도 내 자신 스스로가 얼마만큼 가슴을 또 치면서 바보라고. 넌 왜 해내지 못하니?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존감을 또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사람이 될까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옆방 여자아이의 여학생의 울부짖음 소리가 나는 1년 전부터 생각했다. 내 인생 성공하지 못한다면 나 또한 저렇게 울부짖음을 할 텐데. 우리 사장님들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똑같은 기회를 우리는 다 제공받았습니다. 누가 먼저 SP에 대한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똑같은 0%에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구는 울부짖어야 되고 누구는 희열과 해냈다라는 의지적으로 나를 엄청 끌어올리는 사람이 될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사장님들? 이 친구가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에 그게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아멘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장님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친구가 한 만큼의 과정도 안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제 주머니에 항상 꽂혀 있었던 카드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사장님들에게 공유해 드릴 건데요. 그 카드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항상 세미나 랠리를 가면 나보다 늦게 했던 사장님이, 나랑 비슷하게 하셨던 사장님이 나보다 먼저 성공하는 모습들을 제가 볼 때마다 제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주머니에 항상 간직했던 글귀가 뭐였냐면 이 글귀였어요. 게으른 행동에 대해 하늘이 주는 벌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의 실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옆 사람의 성공이다. 이 이야기가 제 주머니에 항상 있었습니다. 이거를 볼 때마다 항상 의지적으로 해내야겠다고 제가 불태웠었던 기억들이 떠오르고요. 지금도 저는 제 밴드에, 제 꿈보드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사장님들 정말 성공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정말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 인생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누군가를 기다리게 만들 건가요? 사장님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장님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진짜 성공할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난 진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전 정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시 동안 우리 사장님들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진정한 내가 해야 하는 Y를 내가 찾으셨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건 우리는 STP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동. 그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도대체 STP를 어떻게 해야 하며 얼마만큼을 해야 하는지. 그죠? 우리 사장님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3년 내에 에메랄드를 가고 싶다. 나는 3년에 나는 에메랄드를 가고 싶다 하시는 사장님들 계시죠? 제가 했었던 방식을 그대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2년 6개월 만에 에메랄드를 도전하고 성취해내는 과정까지 제가 2년 6개월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매일매일 7번 7회 STP에 도전을 했었어요. 7번의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7명의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콜드 컨택으로 7명이 아니에요. 콜드 컨택은 하루에 한 번의 기준으로 저는 정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3년 안에 에메랄드를 성취하더라고요. 그러면 7명, 7회, 7회는 너무 힘든데 5회를 하게 되면 우리 사장님들은 5회 STP를 하게 되면 죄송하게도 에메랄드까지 가는 기간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중간에 쉬는 날 없냐고요? 있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아까 그 친구도 뭐라 그랬어요? 슬럼프가 오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 또한 스케줄이 빠그라지고 어때요? 갑자기 컨디션이 무너지고 하는 날 저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못 나가는 날, 못 하는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악착같이 해내려고 했었던 거죠. 5회를 하게 되면 5년 안에 에메랄드를 성취해내실 거예요. 3회를 하게 되면 7년 걸립니다. 사장님들의 선택이세요. 나는 지금부터 어차피 해야 되는 1만 시간의 법칙, 제대로 해야 되는 1만 시간의 법칙을 나는 빨리 끝낼래. 아니면 나는 천천히 끝낼래. 이거는 사장님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정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빨리 끝내자. 이 기준을 제가 7회를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3년 안에 가난과의 이별이라는 에메랄드 핀이 저에게 주어졌던 거고요. 정확하게 3년 2개월 우리 지중해 크루즈가 이 횟수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사장님들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에 강의하면서 좀 많이 보여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메이 사업은 복리사업, 곱하기의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세요. 1 곱하기 0은 몇인가요? 0입니다. 제로. 그쵸? 1 더하기 1은요? 1 곱하기 1은요? 1 곱하기 1은요? 1입니다. 자, 1 더하기 제로는요? 1입니다. 1 곱하기 1은요? 1 더하기 1은요? 갑자기 혼돈을 하고 있어요, 제가요. 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2 곱하기 2는요? 4입니다. 2 더하기 2는요? 4입니다. 3 곱하기 3은요? 9입니다. 3 더하기 3은요? 6입니다. 4 곱하기 4는요? 16이죠. 4 더하기 4는요? 8입니다. 5 곱하기 5는요? 25입니다. 5 더하기 5는요? 10입니다. 제가 왜 이 숫자를 사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사장님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숫자 중에 0, 1, 2, 4, 9, 15 이 결과 중에 나는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한번 내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기준을 내려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제가 봤을 때는 3%부터 브론즈 빌더까지 인 것 같아요. 한 것 대비 결과가 안 나와 보이는 거. 내가 한 거 대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브론즈 빌더까지 3%부터. 그리고 1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게 브론즈 빌더부터 SP까지 단계인 것 같아요. 자,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제로라는 거는 무예요, 무. 1이라는 건요, 유예요. 유라는 걸 창조한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천만 시장에 미학을 해보지 않으면 깨달음을 갖지 못합니다. 결국은 천만 시장을 해보셔야 유라는, 그죠?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한 것 대비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는요,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SP 이상 파운더스 플래티넘 같으세요. 한 것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나왔네. 한 것보다, 처음에 플래티넘까지는요, 악착같이 가셔요. 제가 보니까 파운더스 플래티넘 올해 많이들 도전하시고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실 텐데요. 저희 팀은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무조건 해내려고 하는 의지를 태우셔야 되세요. 그게 본사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세요. 파운더스 플래티넘까지 가시는 과정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7Q나 9Q까지는요. 조금은 어려워요. 근데 12번의 Q가 다 어렵지는 않아요. 사장님들. 그때는 그냥 가시더라고요. 신기하게. 그게 우리 사장님들 욕이에요. 한 것보다는 조금의 결과가 더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가 제가 봤을 땐요.
에메랄드까지예요. 파운더스 플래티넘부터 에메랄드 구간이 여기라고 생각해요. 한 것 대비 결과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에메랄드 이상부터 다이아몬드까지 같아요. 한 것보다 결과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일. 이 이상은 당연히 더 높은 핀이겠죠. 사장님들 보세요. 당연히 결과가 미비하였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이 사업의 원리예요. 하지만 일반 회사는요. 처음부터 결과는 나오나 가도 아무리 해도 결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을 거머쥘 수 없는 게 일반 사업이에요. 사장님들. 그거를 빨리 파악하시고 인정하셔야 되세요. 자, 사장님들 정말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두려움의 벽에 서 있다면 그걸 허물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행동이에요. 내가 두려움의 벽에 서 있다면 내가 더 과감한 행동, 더 많은 행동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깨줘야 되세요, 사장님들. 그게 진정한 사장님들의 성공. 성공을 진짜 원하는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길이에요, 사장님들. 그거를 정말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장님들 조금 시간이 긴데 제가 마지막 영상을 빠르게 보여드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영상이 더 있는데요. 잠시만 자, 기다려주세요. People grab on three, right? Right? And you go, the daily confrontation with fear has become a real practice for me since about three years ago. I went skydiving in Dubai, right? And skydiving is a really interesting confront with fear, right? So I gotta stand up. I'm sorry, I gotta stand up. All right. So what happens is you go out the night before and you take a drink with your friends and somebody says, yeah, we should go skydiving tomorrow. And you go, yeah, we'll go skydiving tomorrow. Yeah. And you go, yeah. And everybody goes, yeah. Right? And you go home you by yourself, you're like, Right? You're like, well, I mean, they was drunk too. Right? So maybe they not, maybe, I mean, we don't have to go. We don't have to do it. So then that night you're laying in your bed and you just keep, and you're terrified. You keep imagining over and over again jumping out of an airplane and you can't figure out why you would do that, right? And you're laying there and you have the worst night's sleep of your life, but you still have the hope that your friends were drunk, right? So you wake up the next day and you go, down and you say where you were going to meet and everybody's there. You're like, oh, shit. All right, cool. Right? So you get in the van and you don't know that your friends had the same night that you had because they're pretending like they didn't. They're like, yeah, man, my uncle's a Navy SEAL and, this is going to be great.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nd you're like, oh, my God. And your stomach is terrible. You can't eat and everything, but you don't want to be the only punk who doesn't jump out of this airplane. So you get there and then you have this safety brief. And you're standing there and the guys will tell you, well, if the chute doesn't open, what's going to happen is you're doing, well, why the hell, what could happen? That the chute wouldn't open, right? So everything's normal. So you fly and you go up to 14,000 feet and you notice there's a light. It's red and it's yellow and green, right? So right now the light's red. So then you start thinking at some point the light's going to go green, but you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right? And you wait and it goes yellow and the light goes green and somebody opens the door and in that moment you realize you've never been in a freaking airplane with the door open. Terror, right? So you go and then, if you were smart, you sat in the back so you don't go first, right? And then people start going out of the airplane and you go and the guy walks you up to the end of the thing and you're standing and your toes are on the edge and you're looking out down to death. And they say on 3 and they say 1, 2 and he pushes you on 2 because people grab on 3, right?
right? And you go, 아이고 쓰레기 같은 거 버리러 가도 꼭 따라 나오고 자기 버리고 갈까봐. and you fall out of the airplane, and in 1 second, you realize that it's the most blissful experience of your life. You're flying, right? It doesn't feel like falling, right? It's like you actually are kind of held a little bit by the wind, and then you start falling, you're falling, and there's zero fear. You realize that the point of maximum danger is the point of minimum fear. It's bliss. The lesson for me was, why were you scared in your bed the night before? What do you need that fear for? Just don't go. Why are you scared in your bed 16 hours before you jump? Why are you scared in the car? Why could you not enjoy breakfast? What did you need that? The fear is fear of what? You're nowhere even near the airplane. Everything up to the stepping out, there's actually no reason to be scared. It only just ruins your day. You don't have to jump. And then in that moment, all of a sudden, where you should be terrified is the most blissful experience of your life. And God placed the best things in life on the other side of terror. On the other side of your maximum fear are all of the best things in life. You know? So that was sorry. So that was, No, it's good. that was my experience with skydiving and fear. All right. I had such a 네, 우리 사장님들 제가 영상을 뒤에 이제 잘랐는데요. 우리 사장님들 이 윌 스미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행복 앞에는 두려움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두려움 뒤에는 최고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지금 두려워서 내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지 못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두려움을 한번 뛰어내려 보고 정말 인생 최고의 행복을 내가 만들어내 보실 것인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의 끝은 최고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려움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입니다. 정말 우리 사장님들 지금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나의 성공을 응원하고 애원하고 바라고 있는 내 가족들, 내 아이들, 내 부모님들 한번 정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항상 나랑 함께 해주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함께 해주려고 엄마가 그때 그렇게 바빴었구나, 이 얘기를 어저께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 아이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엄마는 우리 류비가 엄마랑 대화할 수 있는 때에 정말 더 많이 대화를 해주고 싶어서 그때 더 많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었어. 그래서 옆에 있어주지 못했고 미안해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엄마, 지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나는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께서는 제가 최근에 찬스 미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요 70대 초반이신데 이미 영정사진을 준비하셨어요. 이미 심폐소생술을 안 하겠다고 기록을 하셨어요. 사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신장 모든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사인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수목장도 저희 엄마 아빠는 계약을 하셨어요. 100세 시대인 이 시대에 왜 70대 초반밖에 안 된 저희 부모님이 자식 몰래 그런 거를 하셨을까요? 다 하시고 나서 영정사진을 보여주시고 어디에 수목장에 엄마 아빠가 계약금을 다 걸어놨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심폐소생술을 안 하겠다고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사인을 한 모든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이 모습을 봤을 때 눈물이 났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우리 자식들에게 뭔가 짐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제가 그랬죠. 장례식장 비용도 저희 엄마 아빠가 다 마련을 하셔서 어디에 얼마가 있다. 그걸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로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오빠랑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럼 그따위 장례식을 못 치를까 봐 그런 것까지 다 마련을 해놨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나중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람은 나중에 엄마 아빠가 장례식을 치렀을 때 그때 엄마 아빠의 모습을 장례식장에 사진으로 영정사진을 올리면 우리 자식들이 얼마만큼 마음 아프겠니? 지금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 더 갖춰 입은 모습으로 조금 더 메이크업을 한 모습으로 영정사진을 보는 게 우리 딸 아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냥 미리 준비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호통을 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진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게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장님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성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성공, 내 딸, 내 아들의 성공을 기다리는 누군가는 있다고요. 더 이상 미루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힐하우스여도, 그게 지중해 크루즈여도, 그게 사장님들이 원하는 가난의 이별을 끊어내는 거라도, 그게 사장님들이 진짜 원하는 다이아몬드 성공이어도 정말 미루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장님들 진정한 시작은 끝을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래요. 그게 말이 된대요. 말을 조심하래요. 그게 행동이 된다고 합니다. 행동을 조심하래요. 그게 습관이 되고요. 습관을 조심하래요. 그게 인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인격을 조심하래요. 그게 내 운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사장님들 자신을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해낼 수 있다라고. 난 반드시 해서 평생 멋진 사장님들의 이름 석자를 걸고 정말 자부할 수 있는, 나 진짜 잘 살았다고, 나 멋지게 살았노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사장님들한테 감사합니다 10번을 외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들 제가 너무 긴 시간 강의를 했는데요. 사장님들 마음속에 딱 2가지만 감사함을 찾아보세요. 정말 내가 진짜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하다. 딱 2가지만 찾아보세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감사합니다 10번만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우리 사장님들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감사한 마음과 지금 마무리를 짓는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좀 다르신가요? 느낌이 좀 다르신가요? 우리 사장님들 내가 정말 감사한 내 자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라는 사람으로 태어나줘서 너무 감사해. 정말 우리 사장님들에게 진정 내 자신에 대한 감사함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오늘, 그리고 멋지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미루시지 마시고 지금 출발하시길 바라고요. 멋지게 두려움 극복해내면 최고의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 기다릴 거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제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